재판받은 장승. 비단 사시오, 비단이요. 온 마을에 비단 장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하지만 비단을 사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 허허, 이거 참. 고개 넘은 마을 가면 비단을 좀 팔 수 있으려나. 비단 장수는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어. 아이고 힘들다. 비단 장수는 몹시 힘이 들었지. 비단침이 아주 무거웠거든. 옳지, 저기서 좀 쉬어가야 되겠군. 비단 장수는 장승 아래에 비단짐을 내려놓았어. 그리고는 스르르 잠이 들었단다. 잘 잤다. 이제 슬슬 떠나볼까? 비단 장수는 짐을 꾸리려고 했어. 그런데 비단짐이 감쪽같이 사라졌지 뭐야. 아니, 비단이 어디로 갔지? 비단 장수는 주위를 샅샅이 살폈어. 하지만 어디에도 비단은 없었대. 비단 장수는 허이허이 고개를 넘어 마을로 내려왔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지. 여보시오, 혹시 비단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소? 못 봤는데 무슨 일이요? 비단 장수는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았어. 저런.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비단 장수에게 말했어. 우리 고을 원님에게 한번 가보시오. 맞아, 원님이라면 틀림없이 비단을 찾아줄 거야. 모두들 입을 모아 원님을 칭찬했어. 그래요? 비단 장수는 서둘러 관가로 뛰어갔대. 원님, 제발 비단을 찾아주십시오. 비단 장수는 원님에게 하소연을 했어. 허허, 그거 참 딱하구나. 원님은 어떻게 비단을 찾을까 골똘히 생각했지. 그리고 원님은 이틀 뒤에 재판을 열기로 하고 비단 장수를 돌려보냈어. 원님이 아무리 현명하다고 해도 이번 건 어렵겠는걸? 그렇겠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원님은 밤낮으로 고민을 했지.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원님에게 좋은 수가 생겼나봐. 이틀 뒤에 재판이 열렸어. 비단을 잃었을 때 주위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 장승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 여봐라, 가서 장승을 잡아오너라. 원님이 큰 소리로 명령했어. 소문은 마을 곳곳으로 퍼졌지. 장승을 재판한다네? 정말 웃기는 일이야. 그러게 말일세. 자자, 어서 구경이나 가세. 마을 사람들은 재판을 구경하려고 하나둘씩 모여들었어. 네 이놈, 네가 비단을 훔쳤겠다. 원님은 나무 인형인 장승이 호통을 쳤어. 허허, 바른대로 말하지 못할까? 아무리 소리쳐도 장승이 말할 리가 없지. 화가 난 원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어. 여봐라, 이놈을 매우 쳐라. 철썩철썩 포졸들이 장승을 때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아무리 때린들 장승이 입을 열까? 장승을 내리치던 매만 뚝 부러지고 말았지 뭐야. 하하하하, 참 정말 웃긴다 웃겨. 참다 못한 사람들이 깔깔깔 웃어댔어. 원님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 여봐라, 지금 웃은 자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어라. 마을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났지.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원님은 마을 사람들을 풀어주며 명령했어. 그래? 그렇다면 내일까지 비단 한 필씩을 가져오너라. 다음날 사람들은 모두 비단 한 필씩을 들고 왔어. 비단 장수는 이 비단들을 살펴보아라. 비단 장수는 비단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지. 아이쿠, 이건 제 비단들이옵니다. 비단은 산 너머 마을에 사는 비단 장수에게서 사온 거래.
그럼 그렇지. 어서 가서 그자를 잡아오너라. 포졸들은 얼른 비단도둑을 잡아왔어. 원님이 벼락같이 호통을 치자 비단도둑은 훔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대. 원님 감사합니다. 비단장수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어. 역시 우리 원님은 명판관이셔.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원님을 더욱 존경하게 됐단다. 신기한 샘물. 옛날 깊은 산 속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 언제나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살았단다. 그래서 별명도 하하 할아버지와 호호 할머니래. 하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부지런히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새소리가 들리지 뭐니? 삐삐삐삐삐삐삐. 이런. 시커먼 구렁이가 새끼 파랑새들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구렁이는 시뻘건 입을 쫙 벌렸어. 삐삐삐삐삐삐. 어미 파랑새는 안절부절 못했지. 어허, 저러다 큰일 나겠군. 할아버지는 얼른 작대기를 들고 달려갔어. 이 녀석 저리 가라. 할아버지는 작대기를 휘둘렀어. 그러자 구렁이가 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할아버지를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 할아버지는 작대기를 더 세게 휘둘렀지. 드디어 구렁이가 나무 위에서 뚝 떨어졌어. 할아버지에게서 혼이 난 구렁이는 흐르르르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대. 삐삐삐삐삐. 어미 파랑새가 할아버지 머리 위를 빙빙 돌며 아름다운 소리를 냈어. 아마 고맙다는 뜻인가 봐. 그런데 갑자기 파랑새가 할아버지 수건을 물고 날아가지 뭐야? 어허, 이 녀석아, 수건은 돌려주렴. 파랑새는 자꾸자꾸 산속으로 들어갔어. 할아버지도 파랑새의 뒤를 따라 들어갔지. 파랑새는 작은 옹달샘 옆에 수건을 내려놓고 포로롱 날아가 버렸단다. 아이고 힘들다. 마침 여기 샘물이 있네. 할아버지는 벌컥벌컥 샘물을 마셨어. 어허, 이렇게 달고 시원한 물은 처음이야. 샘물을 마신 후 할아버지는 쿨쿨 단잠에 빠져버렸대. 아, 잘 잤다.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 아니, 이럴 수가? 쪼글쪼글하던 주름이 말끔히 사라졌지 뭐야. 하얗던 머리카락도 새까맣게 변했어. 하하, 내가 다시 젊어졌다. 젊어졌어? 젊은이가 된 할아버지는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대. 아니, 젊은이는 니시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몰라봤어. 하하하, 할멈, 나를 몰라보겠소? 찬찬히 살펴보니 하하 할아버지의 젊었을 적 모습이지 뭐야. 에구머니, 영감, 이게 어찌된 일이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얼른 옹달샘으로 갔단다. 할머니는 꿀꺽꿀꺽 맛있게 샘물을 마셨지. 아이고 영감, 내가 새색시처럼 젊어졌어요. 하하하, 영감이라니? 새신랑이요, 새신랑. 하하 할아버지와 호호 할머니는 다정하게 집으로 돌아갔어. 소문은 금세 퍼져서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귀에 들어갔어. 샘물을 마시고 젊어졌다는 게 참말인가? 하하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신기한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대. 옳거니!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후다닥 샘물을 찾아 뛰어갔어. 이게 바로 그 샘물이로군.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바가지로 샘물을 퍼서 벌컥벌컥 마셨지. 부하하, 맛있다, 맛있어.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마시고 또 마셨어.
배꼽이 툭 튀어나오도록 말이야. 그런데 다음 날이 돼서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대. 하하 할아버지하고 호호 할머니는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 나섰지. 참, 이제부터는 하하 신랑과 호호 색시라고 해야 되겠구나. 샘물을 찾아간 부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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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애.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갓난아기만 울고 있지 뭐야. 어떻게 된 일이냐고?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욕심을 부려서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갓난아기가 돼버렸지 뭐야. 하하신랑과 호호색시는 아기를 키우기로 했단다. 착한 부모가 생겼으니 이제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마음씨 착한 사람이 되겠지? 혹시 또 욕심쟁이로 자라면 어떡하냐고? 그럼 다시 샘물을 먹이지 뭐. 호랑이와 곶감. 옛날 어느 깊은 숲속에 호랑이가 살았어. 숲속 나라의 동물들은 모두 호랑이를 무서워했지. 난 호랑님이 제일 무서워. 토끼도 다람쥐도 사슴도 호랑이만 나타나면 슬슬 피해 다녔어. 숲속 나라에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지. 동물들은 모두 겨울잠을 자고 있었대. 하지만 호랑이는 동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어.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요동을 쳤거든. 먹을 것을 찾아봐야겠다.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지. 으아 으아. 마을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래, 저 울보 아기를 잡아먹으면 되겠구나. 호랑이는 울음소리가 나는 집으로 갔지. 외양간에는 황소도 한 마리 있었대. 이야, 오늘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군. 호랑이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지. 호랑이가 방문을 열려는 순간 방 안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 아가야, 자꾸 울면 귀신이 잡아간다. 뚝. 하지만 아기는 더 큰 소리로 울어댔지. 어라? 귀신도 무섭지 않은가 보네. 호랑이는 문틈으로 가만히 방 안을 들여다봤어. 아가야, 자꾸 울면 늑대가 잡아간다. 뚝. 엄마는 아기를 꼭 안으며 말했어.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 늑대도 무섭지 않단 말이야?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아가야, 자꾸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뚝. 그런데도 아기는 으앙으앙 울기만 했어. 아니, 동물의 왕인 나도 무섭지 않단 말이야? 호랑이는 심술이 나서 입을 삐죽거렸지. 아가야, 엄마가 곶감 줄게. 뚝. 그랬더니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게 아니겠어. 곶감? 곶감이 뭔데? 곶감이 뭔데 울음을 그쳐? 나보다 더 무서운 동물이 있나? 호랑이는 겁을 잔뜩 먹고 외양간 안으로 숨었어. 호랑이는 외양간에 납작 엎드려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가 외양간으로 쑥 들어오지 뭐야. 그림자는 호랑이의 뒷덜미를 꽉 움켜잡았어. 으아! 곶감이구나! 어서 도망가자! 호랑이는 너무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어. 사실은 소도둑이었는데 말이야. 빨리 달리면 떨어지겠지? 어느새 새벽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쉬지 않고 달렸어. 눈물까지 찔끔찔끔 흘려가면서. 소도둑도 놀라서 기절할 정도였어. 이놈의 호랑이는 지치지도 않나?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서 내릴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 그래, 좋은 방법이 있어.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아래를 지날 때 소도둑은
얼른 나뭇가지를 잡았어. 휴, 이제 살았다. 소도둑은 겨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대. 다시는 마을에 내려가지 말아야지. 호랑이는 동굴 속에 꽁꽁 숨어 있었어. 그때 토끼 한 마리가 지나다가 물었어. 호랑이님,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호랑이는 간밤에 이를 들려주었지. 하지만 토끼는 믿지 않았어. 곶감 같은 게 어딨어요. 저 큰 나무에 가봐. 분명히 곶감이 있다니까. 토끼는 살금살금 나무 아래로 갔어. 그런데 나무 구멍 안에 사람이 있지 뭐야. 바보 같은 호랑이, 사람을 보고 놀란 거잖아. 토끼는 호랑이를 골려주고 싶었지. 호랑이님, 내가 구멍을 막고 있을 테니까 이리 오세요. 토끼는 나무 구멍에 엉덩이를 들이밀었어. 소도둑은 눈앞이 아찔했지. 또 호랑이를 본다니까 말이야. 옳지. 소도둑은 옆구리에 차고 있던 끈을 꺼내서 토끼 꼬리에 묶었어.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당겼지. 아야, 내 꼬리! 토끼는 아파서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 사람으로 변한 곶감인가봐. 토끼는 덜컥 겁이 났지. 호랑이님 살려주세요. 하지만 호랑이는 벌써 도망간 후였어. 어떡하지? 토끼는 힘껏 꼬리를 잡아당겼어. 그 바람에 긴 꼬리가 뭉툭하게 잘렸대. 토끼는 아픈 줄도 모르고 도망쳤지. 토끼의 꼬리는 이때부터 짧아진 거란다. 잭과 요술 콩나무. 엄마, 젖소에서 우유가 나오지 않아요. 잭은 빈통을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 큰일이구나. 우유를 팔아야 빵을 사는데. 엄마는 빵을 사기 위해 젖소를 팔기로 했단다. 잭의 집은 몹시 가난했거든. 어느 날 잭은 젖소를 끌고 집을 나섰어. 잭이 숲길로 들어설 때였지. 꼬부랑 할아버지가 잭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 꼬마야, 이 콩이랑 젖소를 바꾸지 않을래? 에이, 말도 안 돼요. 콩 한 알이랑 젖소를 어떻게 바꿔요? 이건 요술콩이란다. 와, 정말이에요? 호기심 많은 잭이 젖소와 콩을 바꾸어 버렸지 뭐니. 엄마! 잭은 단숨에 집으로 달려왔어.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콩을 내밀었지. 엄마, 이 콩이랑 젖소를 바꿨어요. 글쎄, 요술콩이래요. 뭐라고? 이까지 콩 하나라고 젖소를 바꿨다고? 엄마는 벌컥 화를 내며 창밖으로 콩을 던져버렸어. 잭은 실컷 야단만 맞았단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 잭은 풀이 죽은 채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낮에 만난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났지 뭐야. 할아버지, 소를 돌려주세요. 그 콩은 요술콩이 아니에요. 잭은 울면서 말했어. 그러자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 잭, 내일 아침에 창밖을 보거라. 날이 밝아지자 잭은 얼른 창밖을 내다봤어. 우와, 진짜 요술콩이잖아. 잭은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지. 콩은 하룻밤 사이에 쑥쑥 자라서 줄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거든. 잭은 신이라서 콩나무 줄기를 타고 하늘로 쭉쭉 올라갔어. 구름 위에는 멋진 성이 있었지. 잭이 성문을 두드리자 뚱뚱한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 잭은 나무를 타고 올라오느라 몹시 배가 고팠지. 할머니, 배가 고파요.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셨단다. 그런데 갑자기 성안이 쿵쿵 울리지 뭐야. 잭, 어서 숨어라. 거인이 돌아왔어. 할머니는 얼른 잭을 아궁이 속에 숨겼대. 잠시 후 거인이 나타났어.
사람 냄새가 나는데? 아마 며칠 전에 잡아먹은 사람 냄새일 거예요. 할머니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그래, 그럼 돈이나 세어볼까? 거인은 좌르르 금화를 쏟아놓고 세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금세 코를 골며 잠드는 게 아니겠어? 잭은 살금살금 아궁이 밖으로 나와서 금화자루를 들고 불이 났게 집으로 내려와 버렸단다. 잭은 콩나물에서 내려오자마자 소리쳤어. 엄마, 이제 우리 부자예요. 잭은 식탁 위에 금화를 자르르 쏟았지. 엄마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 그날부터 엄마와 잭은 돈을 쓰기에 바빴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지 뭐야. 잭은 콩나물을 타고 다시 성으로 올라갔어.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었지. 그런데 또 거인이 발소리가 들리지 않겠어? 잭은 얼른 아궁이 속에 숨었어. 또 사람 냄새가 나네? 거인은 킁킁대면서 여기저기를 살폈어. 아마 어디 잡아먹은 사람의 냄새일 거예요. 할머니는 또 거짓말을 했어. 그래? 그런데 할멈, 이게 뭔 줄 알아? 금달걀을 낳는 닭이야. 거인은 깃털이 하얀 닭을 내려놓았어. 닭아, 금달걀을 낳아라. 그러자 닭이 정말 금달걀을 낳는 게 아니겠어? 잭은 거인이 잠들기만 기다렸다가 몰래 닭을 안고 내려왔대.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잭은 자랑스럽게 닭을 내려놨어. 닭아, 금달걀을 낳아라. 어머나! 엄마는 금달걀을 보자 깜짝 놀랐어. 잭은 신이 나서 자꾸 금달걀을 낳으라고 외쳤지. 그러자 그만 닭은 죽고 말았단다. 잭은 다시 거인의 성으로 올라갔어. 이번에는 거인이 하프를 앞에 놓고 술을 마시고 있지 뭐야. 하프야, 이제 너밖에 남지 않았구나. 돈도 닭도 다 잊어버렸으니 네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렴. 그러자 하프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거인은 노래소리를 들으며 스르륵 잠이 들었대. 잭은 살금살금 다가가서 하프를 집어들었어. 그 순간 갑자기 하프가 소리치지 뭐야. 주인님, 도둑이에요. 거인은 번쩍 눈을 떴지. 이 녀석, 네가 바로 돈이랑 닭을 훔쳐간 도둑이로구나. 거인은 성큼성큼 잭에게 다가왔어. 잭은 콩나물을 타고 잽싸게 도망쳤지. 거인은 바짝 붙어서 쫓아왔어. 엄마, 빨리 도끼를 주세요. 잭은 재빨리 콩나물을 찍어버렸어. 그러자 거인은 콩나물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대. 휴, 살았다. 그 후로 잭은 남의 물건을 욕심내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했단다. 미운 아기 오리. 왜 아직 안 나오는 걸까? 엄마 오리는 몹시 걱정스러웠어. 다른 아기 오리들은 벌써 태어났는데 큰 알 하나가 꼼짝도 않고 있었거든. 뽀그작 드디어 아기 오리가 알을 깼어. 그런데 아기 오리의 얼굴이 이상해. 너무너무 못생겼지 뭐야. 하하하, 정말 너무너무 못생겼어. 소아저씨가 놀리는가 하면 정말 우습게 생겼어요. 꼬끄댁 꼭꼭. 닭 아줌마도 비웃었지. 미운 아기 오리는 어딜 가나 웃음거리였어. 언제나 외톨이였대. 야, 저리 가. 너랑은 안 놀아. 누나도 형도 미운 아기 오리를 따돌렸어.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야지. 엄마 오리가 아기 오리들을 꾸짖었어. 얘랑 같이 있으면 창피하단 말이에요. 맞아, 너무 못생겼어요. 미운 아기 오리의 어깨가 축 처졌어.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꼭 있을 거야. 미운 아기 오리는 몰래 집을 나왔어.
어디로 가야 하나. 미운 아기 오리는 뒤뚱뒤뚱 무작정 길을 떠났대. 미운 아기 오리가 숲속을 걷고 있을 때였어. 어머나, 어쩌면 저렇게 못생겼을까? 나무 위에 있던 참새가 비웃었어. 깡총깡총 뛰어가던 토끼도 쪼르르 달리던 다람쥐도 미운 아기 오리를 놀려댔지. 우하하, 정말 못생겼다. 미운 아기 오리는 너무나 창피해서 서둘러 숲을 빠져나왔대. 넓은 호수에서 물오리들이 수영을 하고 있었지.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미운 아기 오리는 반가워서 물오리들에게 다가갔어. 하지만 물오리들은 마구 화를 내지 뭐야. 뭐가 비슷하다는 거야. 저리 가. 물오리들에게 쫓겨난 아기 오리는 다시 길을 떠나야 했어. 한참을 걷던 아기 오리는 작은 오두막집에 다다랐어. 아니, 웬 오리야? 오두막집에는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대. 할머니는 아기 오리를 매우 예뻐해 주셨지. 미운 아기 오리는 너무너무 행복했단다. 아기 오리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자 고양이와 닭은 아기 오리가 몹시 미웠대. 나처럼 쥐를 잡을 수 있니? 고양이는 아기 오리를 핥히려고 했어. 나처럼 알을 낳을 수 있니? 닭은 아기 오리의 머리를 콕콕 쪼아댔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당장 나가! 미운 아기 오리는 할 수 없이 할머니의 집을 떠나야만 했어.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어. 아이, 추워. 미운 아기 오리는 너무 춥고 배가 고팠어. 아기 오리는 그만 지쳐서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대. 아이쿠, 웬 오리가 쓰러져 있지? 다행히 지나가던 사냥꾼 아저씨가 아기 오리를 집으로 데려갔어. 사냥꾼의 집에는 아이들이 있었어. 와, 아기 오리다. 아이들은 아기 오리를 매우 좋아했지. 미운 아기 오리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았어. 이제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기 오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대.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였어. 아주머니가 물을 길러 간 사이에 어디선가 조그만 생쥐들이 쪼르르 나오지 뭐야. 그러더니 식탁위를 마음대로 헤집고 다니는 게 아니겠어? 안돼 안돼, 그건 아저씨 거란 말이야. 아기 오리는 생쥐를 쫓기 위해 푸드득 날개짓을 했어. 우당탕탕탕. 아기 오리의 날개짓에 부엌은 금세 엉망이 됐지. 아니, 이런 못된 녀석을 봤나? 아주머니는 불같이 화를 냈어. 죄송해요. 생쥐를 쫓다가. 하지만 아무도 아기 오리의 말을 믿지 않았어. 아주머니는 빗자루를 휘둘러 미운 아기 오리를 쫓아버렸대. 미운 아기 오리는 또다시 외톨이가 됐지. 아기 오리가 쓸쓸히 호숫가를 걷고 있을 때였어. 이봐 친구, 어디 가니? 눈부시게 하얀 백조들이 아기 오리를 불렀어. 지금 나를 부른 거야? 그래, 맞아. 미운 아기 오리는 이상했어. 못생긴 자기를 보고 친구라고 하다니 말이야. 아기 오리는 호수에 얼굴을 비춰봤어. 어머나, 이럴 수가. 물속에 아름다운 백조가 떠 있는 게 아니겠어? 사실 미운 아기 오리는 백조였던 거지. 아기 오리는 이제 외톨이가 아니야. 가족을 찾았거든. 이리와 7마리의 아기 염소. 하나, 둘, 셋, 넷. 아기 염소 7마리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 깡충깡충 줄넘기도 하고 토닥토닥 흙 쌓기도 했지. 그런데 나무 뒤에 못된 이리가 숨어 있잖아. 이리는 아기 염소들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대. 얘들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 엄마 염소가 아기 염소들을 불렀어. 아기 염소들이 집으로 들어가자 이리가 슬금슬금 뒤따라갔어. 엄마는 시장에 다녀올게.
아무에게나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엄마 염소가 집을 나서자 이리는 잽싸게 문을 두드렸어.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가 깜빡 잊은 게 있구나. 이리는 엄마 염소의 목소리를 흉내냈지. 하지만 아기 염소들은 속지 않았어.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가늘고 고운걸? 이리는 투덜투덜 집으로 돌아왔어.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고와질까? 이리는 고민했어.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이리는 벌떡 일어나 분필을 찾았어. 그리고는 와그작 씹어먹었지. 이리는 곧장 염소네 집으로 달려갔어. 얘들아, 엄마 왔다. 빨리 문 열어라. 이리의 목소리가 엄마 염소처럼 가늘어졌어. 그런데 문틈으로 이리의 까만 발하고 날카로운 발톱이 보이지 뭐야. 엄마가 아니야. 엄마 발은 하얗고 발톱도 날카롭지 않아. 아기 염소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발이 하얘질까? 이리는 약이 바짝 올랐어.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밀가루통에 퐁 빠지는 게 아니겠어? 참새는 몸이 온통 하얗게 됐지. 그래, 바로 저거야. 이리는 발톱을 싹둑싹둑 자르고 철퍼덕 밀가루를 발랐어. 얘들아, 진짜 엄마란다. 자, 발을 보렴. 하얗지? 이리는 문틈으로 발을 내밀었지. 와, 정말 엄마다. 아기 염소들은 문을 활짝 열었어. 그러자 이리가 집 안으로 훌쩍 뛰어들었어. 그래, 이리 엄마다. 이리는 커다란 입을 쩍 벌렸어. 으악, 이리다. 무서운 이리야. 아기 염소들은 이리저리 흩어졌어. 이리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 찾았다. 이리는 숙탁 밑에 숨어있던 아기 염소 3마리를 꿀꺽 삼켰지. 여기도 있네. 찬장 속에 숨어있던 2마리도 먹어버렸어. 꼬리가 보이네. 침대 밑에 있던 1마리도 들키고 말았단다. 또 1마리는 어딨지? 막내 염소는 벽에 걸린 커다란 시계 속에 숨어 있었어. 여기 있구나. 이리는 저벅저벅 시계 앞으로 다가갔어. 막내 염소는 오들오들 떨었지. 이리가 시계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 땡땡땡. 종소리에 놀라 이리가 그만 뒤로 꽈당 넘어졌지 뭐야. 한 마리는 다음에 잡아먹어야 되겠군. 이리는 산처럼 불룩 나온 배를 두드리며 돌아갔어. 잠시 후에 엄마 염소가 돌아왔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염소는 깜짝 놀랐어. 그때 막내 염소가 시계 속에서 뛰어났지. 엄마, 이리가 형들을 모두 잡아먹었어요. 막내 염소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 엄마 염소는 당장 이리를 찾아 나섰지. 이리는 나무 밑에서 쿨쿨 자고 있었대. 엄마 염소는 이리의 뱃속에서 아기 염소들을 꺼냈어. 1, 2, 3, 4, 5, 6. 아기 염소들은 모두 무사했어. 엄마 염소는 이리 뱃속에 커다란 돌멩이를 넣은 다음 삐뚤빼뚤 다시 꼬매버렸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이리는 낑낑대며 강으로 갔어.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숙였지. 그런데 그만 물속에 첨벙 빠져버렸지 뭐야. 그 후로는 아무도 이리를 찾아볼 수 없었단다. 물속에 깊이 가라앉아 버렸거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으악, 이게 뭐야?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임금님은 크게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 왜냐고? 임금님 귀가 쫑긋쫑긋 당나귀 귀처럼 길어졌거든. 사람들이 내 귀를 보면 뭐라고 할까? 아마 속닥속닥 흉을 보겠지. 그러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러다가 다른 나라의 왕들까지 알게 되면
아,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임금님의 귀는 벌써부터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대. 맞아, 그렇게 하면 되겠군. 잠시 후 임금님은 왕관을 만드는 할아버지를 불렀어. 이 귀를 감출 수 있는 기다란 왕관을 만들어 다오. 네. 할아버지는 웃음을 참아가며 간신히 왕관을 만들어다 주었단다. 할아버지가 임금님의 방에서 나오자 신하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도대체 무슨 일이오? 아니, 왜 하루 종일 우리를 보시지 않는 거요? 신하들이 할아버지를 붙잡고 물었지. 난 아무것도 몰라. 할아버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얼른 집으로 달려왔어.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방바닥을 대구르르 굴르며 웃기 시작했대. 하하하. 아들이 깜짝 놀라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지.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할아버지는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웃기만 했어. 그냥 말해버릴까? 아니야, 그랬다가는 죽고 말 거야. 물론이지. 임금님은 할아버지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했거든. 만약 이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된다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할아버지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단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가족들은 유명한 의원들을 모셔왔지. 허허, 왜 이렇게 기운을 못 차리는지 알 수가 없군요.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살레살레 저으며 돌아갔대. 가족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어. 그래, 병 때문에 죽으나 임금님에게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 그날 밤 할아버지는 아무도 몰래 대나무 숲으로 갔어. 그리고는 주위를 살살 살피더니 갑자기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지 뭐야. 조그만 구덩이가 생기자 할아버지는 그 속에다가 얼굴을 쑥 집어넣더니 땅이 꺼져라 소리를 질러댔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러자 속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았대. 얼마 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대나무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지 뭐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 소리는 살랑살랑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들려왔어. 이게 무슨 소리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잖아. 하하하하. 사람들은 찔끔찔끔 눈물까지 흘리면서 웃어댔어. 드디어 소문은 임금님의 귀까지 들어갔지. 임금님은 대나무를 몽땅 베어버리도록 명령했어. 그리고 그 자리에 산수유나무를 심었어. 휴,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 임금님은 커다란 귀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대. 다음해 가을 산수유나무에는 빨간 열매가 열렸어. 그런데 숲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래. 뭐? 히히, 당나귀? 하하하하.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갔지. 당장 왕관을 만드는 할아범을 데려오거라. 임금님은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어. 마마, 그 할아범은 궁궐을 다녀간 뒤에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자 임금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아, 내가 그동안 죄 없는 사람을 괴롭혔구나. 임금님은 마침내 왕관을 벗어버렸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임금님의 귀를 보고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마마,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라는
하늘의 뜻으로 귀가 길어진 건 아닐까요? 한 신하의 말에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 후로 임금님은 기다란 귀를 쫑긋 세우고 나라를 잘 다스렸단다. 솜장수 넷, 고양이 다리 넷.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친구 4명이 살고 있었어. 내 친구는 모두 솜장수였대. 솜 사세요, 솜 사세요. 솜장수들은 지게 가득 솜을 지고 다니며 팔았지만 항상 가난하기만 했지. 어느 날 솜장수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모여 앉았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솜장수들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에 잠겼단다. 그래, 바로 그거야. 갑자기 한 친구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 우리 4명이 힘을 합하는 거야. 솜을 많이 사두었다가 겨울에 팔면 되지. 그러면 값을 많이 쳐서 받을 수 있잖아. 친구의 말에 다른 솜장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지. 다음 날부터 솜장수들은 솜을 사보았단다. 솜은 커다란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갔지. 저 솜들을 좀 보라고. 우리 이제 부자 될 거야. 솜장수들은 천장까지 쌓인 솜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대. 찍찍 찍찍.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 이게 무슨 소리지? 솜장수들은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았어. 찍찍 찍찍 찍찍. 에고원이 쥐소리잖아. 큰일인데 큰일이야. 솜장수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 어떡하면 좋을까? 또 머리를 맞대고 생각에 잠겼지. 솜은 쥐가 오줌을 넣어도 못 팔고 이빨로 갉아먹어도 못 팔잖아. 옳지, 좋은 수가 있다. 고양이를 키우는 거야. 맞아 맞아. 솜장수들은 일제히 맞장구를 쳤단다. 쥐는 고양이를 제일 무서워하잖아. 솜장수들은 똑같이 돈을 걷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샀어. 우리 모두의 고양이야. 그래. 고양이 다리가 넷이니까 우리 넷이 한쪽씩 맡아서 기르면 되겠군. 솜장수들은 고양이를 잘 기르기로 약속했대.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가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지 뭐야. 이런, 내가 맡은 다리를 다쳤네. 다친 다리의 주인은 솜을 대고 헝겊으로 친친 매주었대. 바람이 쌩쌩 부는 날이었어. 고양이는 따뜻한 부엌으로 슬금슬금 들어갔단다. 그리고는 아궁이 옆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지. 그런데 고양이의 다리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나지 않겠어? 다리에 메어둔 솜에 불이 붙었지 뭐야. 야옹! 깜짝 놀란 고양이는 후다닥 밖으로 달려갔어. 고양이는 정신없이 창고로 뛰어들어갔지. 그리고는 솜 위에 올라가서 이리저리 굴렀어. 저런, 큰일 났네. 불이 솜에 옮겨 붙었잖아. 눈 깜짝할 사이에 창고는 다 타버리고 말았단다. 물론 고양이도 불에 타서 죽고 말았지. 아이고 내 솜, 망했다 망했어. 솜장수들은 다 타버린 창고를 보며 털썩 주저앉았어. 이건 다 저 친구 때문이야. 솜장수들은 다친 다리의 주인 때문에 창고에 불이 났다고 생각했었어. 아니야, 그게 왜 나 때문인가? 다친 다리의 주인은 너무나 억울했지. 솜장수들은 결국 원님에게 가서 따져보기로 했어. 솜장수 넷은 원님에게 제각기 하소연을 했단다. 원님은 솜장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 드디어 원님이 멋진 판결을 내렸어. 한쪽 다리를 다친 고양이가 창고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머지 성한 3다리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3다리의 주인이 다친 다리의 주인에게 솜값을 물어줘야 하네. 솜장수들은 원님의 판결에
입을 꾹 다물고 말았대. 정글북. 흑표범 바키라가 숲속을 걷고 있을 때였지. 으아,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아니, 아기잖아. 커다란 나무 위에서 아기가 울고 있지 않겠어? 바키라는 아기를 데리고 얼른 어미늑대에게 갔어. 마침 어미늑대가 새끼들을 낳았거든. 아기는 어미늑대 품에 안겨 쪽쪽 젖을 빨았어. 저런 배가 많이 고팠구나. 어미늑대는 아기를 돌봐주기로 했지. 모글리 같이 가. 아기의 이름은 모글리야. 모글리는 원숭이처럼 줄을 잘 타고 훌쩍훌쩍 큰 나무도 단번에 뛰어넘었어. 모글리 기다려. 모글리는 늑대들과 형제처럼 지냈대. 모글리는 어느새 발루의 집에 와 있었어. 곰 발루는 모글리의 소중한 친구야. 발루 뭐라는 거니? 응, 벌꿀을 따고 있어. 발루는 커다란 앞발로 나무 위에 벌통을 휘저었어. 벌에게 쏘이면 아프잖아. 하지만 꿀이 더 맛있는걸? 발루는 벌통 속에서 앞발을 꺼내어 날름날름 핥아먹었지. 그때 떠벌이 원숭이 루이가 나무를 타고 내려왔어. 큰일 났어. 시어칸이 나타났어. 뭐? 시어칸이? 발루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 모글리를 노리고 있대. 시어칸은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동랑이야. 모글리 조심해. 발루와 루이는 모글리가 걱정스러웠어. 소문은 금세 온 정글에 쫙 퍼졌어. 바키라는 얼른 어미늑대에게 달려갔지. 모글리를 인간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보내는 게 좋겠어. 하지만 어미늑대는 눈물을 글썽였어. 나도 모글리와 헤어지는 건 싫어. 하지만 여긴 너무 위험해. 바키라가 어미늑대를 달랬지. 그때였어. 난 가지 않을 거야. 모글리가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지 뭐야. 모글리는 나무 위로 휙 올라가 버렸어. 아무래도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야. 모글리, 여기 있으면 시어칸에게 죽게 될 거야. 싫어. 절대로 가지 않을 테야. 아무리 달래도 모글리는 막무가내였지. 모두들 내가 귀찮아진 거야. 모글리는 잽싸게 나무 사이를 지나 강 건너로 달려가 버렸어. 바로 그때 시어칸이 나타났지 뭐야. 시어칸은 모글리를 한 입에 섭썩 물려고 했어. 모글리, 빨리 피해. 바키라와 발루가 시어칸에게 달려들었어. 두고 보자. 시어칸은 공지를 때리고 달아났지. 바키라 고마워. 모글리는 바키라의 목을 감싸 안았어. 거봐, 이제 우리 마음을 알았지? 발루가 한마디 거들었어. 모글리는 훌쩍훌쩍 눈물까지 흘렸어. 하지만 나도 싸울 수 있어. 모글리가 힘주어 말했지. 그래도 시어칸을 이길 수는 없을 거야. 바키라가 어른스럽게 말했어. 모글리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갔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모글리는 깜짝 놀랐어. 나하고 똑같이 생겼네. 마침 예쁜 여자아이가 물을 깃고 있었던 거야. 모글리는 사람을 처음 봤거든. 어서 가봐. 바키라가 모글리의 등을 떠밀었지. 모글리는 마을에서 살기로 했대. 정글에서도 그리 멀지 않았거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원숭이 루이가 모글리를 찾아왔어. 모글리, 큰일 났어. 루이는 얼마나 급한지 말까지 더듬었대. 루이, 무슨 일이야? 시어칸이 정글의 동물들을 괴롭히고 있어.
너를 데려오라고 말이야. 그래? 모글리는 당장 정글로 달려갔지. 정글의 동물들은 시어칸의 기세에 물려 모두들 벌벌 떨고 있었대. 시어칸, 모글리가 여기 있다. 모글리가 소리쳤어. 드디어 나타났구나, 모글리. 시어칸은 커다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 시어칸이 먼저 모글리에게 달려들었어. 모글리는 잽싸가 피했지만 시어칸을 당할 수는 없었어. 아야! 모글리가 시어칸의 앞발을 맞아 쓰러지고 말았어. 그러자 바케라가 시어칸의 다리를 덥석 물었어. 모글리도 다시 일어나서 용감하게 싸웠지. 마침내 시어칸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어. 와, 바케라 만세! 모글리 만세! 정글에 다시 웃음꽃이 피었어. 모글리는 이제 어디에 있어도 외롭지 않았대. 정글 친구들이 언제나 함께 있으니까. 닐스의 모험. 야, 어딜 도망가는 거야? 이리 와. 닐스는 장난꾸러기야.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래. 잠자는 돼지를 꼬챙이로 쿡 찔러서 깨우고 가만히 있는 거위의 엉덩이를 걷어차기도 했지. 가축들은 닐스만 보면 슬금슬금 피해 다녔어. 엄마 아빠는 닐스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팠단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지. 닐스는 책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 부스럭부스럭. 이게 무슨 소리지? 닐스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깨고 말았어. 어머나, 옷상자 위에 난쟁이 톰태 할아버지가 앉아있잖아. 닐스는 잠자리채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톰태 할아버지의 머리 위에 잽싸게 씌웠어. 야호, 잡았다. 꼬마야, 나를 꺼내주렴. 톰태 할아버지가 사정했지만 닐스는 못 들은 척했어. 으악! 갑자기 닐스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벌렁 넘어졌어. 이상하다. 침대도 크고 창문 왜 또 저렇게 높지? 이런. 닐스가 톰태 할아버지의 마법에 걸려서 난쟁이가 됐나봐. 톰태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하지만 톰태 할아버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 닐스는 낑낑 문을 열고 간신히 밖으로 나왔단다. 호호호호, 닐스가 난쟁이가 됐네. 참새가 날개를 파닥거리며 놀려댔어. 심술쟁이 닐스, 어디 맛 좀 봐라. 거위가 커다란 주둥이를 내밀고 쫓아왔어. 고양이는 수염을 빳빳하게 세운 채 노려봤지. 닐스는 불이 났게 외양간으로 달려갔어. 내 엉덩이를 걷어찼지? 소들이 콧김을 내뿜으며 다가왔어. 닐스는 재빨리 담장 밑으로 도망갔대. 그때 하늘에서 기러기떼가 날아왔어. 어이 거위야, 나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니? 기러기 대장이 거위를 놀리며 말했어. 우리는 날 수가 없어. 거위들은 고개를 푹 떨궜단다. 그때 못생긴 거위 몰덴이 달려왔어. 나는 날 수 있지. 몰덴은 퍼덕퍼덕 날갯짓을 하더니 훌쩍 날아올랐어. 닐스는 얼른 몰덴의 목에 매달렸대. 기러기떼는 몰덴이 따라오지 못하게 더 빨리 날았어. 몰덴은 약이 바짝 올라 힘껏 쫓아갔단다. 밤이 되자 기러기떼는 호숫가에 내려앉았어. 몰테는 너무 지쳐서 휘청휘청 내려왔지. 몰텐 물 좀 마셔봐. 닐스는 자기보다 큰 나뭇잎에 물을 떠다 주었어. 몰테는 물을 마시고 금세 기운을 차렸대. 닐스는 몰텐의 품속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단다. 바스락 바스락. 풀 속에 숨어있던 여우가 나타났지 뭐니. 여우는 기러기 한 마리를 덥석 물고 달아났어. 이 녀석 거기 서지 못해.
닐스는 얼른 여우의 꼬리를 매달렸어. 여우는 이리저리 날뛰다가 기러기를 놓쳐버렸지. 에이, 두고 보자. 여우는 닐스를 흘겨보며 풀속으로 사라졌대. 여우는 족제비를 찾아갔어. 족제비야, 족제비야. 호숫가에 가면 맛있는 먹이가 아주 많단다. 여우는 족제비를 살살 꼬셨어. 그래? 당장 가봐야지. 족제비는 손살같이 호숫가로 달려갔어. 하지만 머리에 혹만 잔뜩 붙이고 돌아왔지 뭐야. 닐스가 던진 돌멩이에 맞았기 때문이래. 이번에는 여우가 수달을 찾아갔지. 수달아, 수달아. 호숫가에 가면 맛있는 먹이가 아주 많단다. 여우는 수달을 살살 꼬였어. 하지만 수달 역시 다리를 쩔뚝거리며 돌아왔대.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인 거지? 여우는 수달에게 실컷 원망만 들었어. 여우는 매일매일 꾀를 내어 기러기들을 괴롭혔어. 참다 못한 기러기장이 여우를 찾아갔지. 이 못된 여우야,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여우는 닐스를 가리키며 말했단다. 저 꼬마 녀석만 넘겨주면 괴롭히지 않을게. 하지만 기러기 대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 닐스는 내 친구야. 절대 그럴 순 없지. 닐스와 기러기들은 호숫가를 떠나 이곳저곳을 여행했단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지. 기러기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야 했어. 닐스, 이제 집으로 돌아가렴. 엄마 아빠가 기다리실 거야. 기러기 대장은 닐스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대. 닐스는 마당 한 귀퉁이에 우두커니 앉았단다. 난쟁이가 된 나를 보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때 톰태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 이제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톰태 할아버지는 닐스의 마법을 풀어주었대. 엄마, 아빠. 닐스는 얼른 부모님에게 달려갔어. 고양이도 닭도 소도 모두들 닐스를 반겨주었단다.